언니 침대였어요. 형부가 옆에 누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 45분. 언니가 8시쯤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석 달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해 5월이었습니다. 32. 공무원 시험 3번째 도전이었어요. 원룸 월세가 석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12만 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 두 끼를 때우며 독서실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밥 먹었냐고 물었어요. 먹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 와서 지내라고 했어요. 방 하나 비어 있고 조용하니까 공부하기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월세 밀렸다는 거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흘 후 캐리어 하나 끌고 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였어요. 25평형.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언니가 문을 열었어요. 단발머리에 무태 안경. 집에서도 정장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47. 언니는 저보다 15살 많았어요.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눈가 주름이 깊었고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 가죽 소파, 벽걸이 TV. 깔끔했어요. 짐을 정리하는데 거실에서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다가왔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형부였어요. 180cm쯤 되는 키, 회색 면티에 트레이닝 바지, 어깨가 넓었습니다. 팔뚝 근육이 티셔츠 소매를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설날이었으니 4개월 만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42인데 30대 중반처럼 보였어요. 피부가 건강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었어요. 언니보다 5살 어렸는데 10년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바닥이 두툼하고 따뜻했어요.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쯤 들어왔어요. 형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9시쯤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낮 시간 내내 방에서 공부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형부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민소매 운동복 차림. 땀이 얼굴에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 먹을 거냐고 물었어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을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부가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내왔어요. 커피도 2잔 따라줬습니다. 식사를 하며 형부가 시험 준비 잘 되냐고 물었어요. 힘들겠다며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형부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턱선이 각졌어요. 목 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언니 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멈춰섰습니다. 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언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목을 숙여 뒷목에 입을 가져갔습니다. 언니가 몸을 움찔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어.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중요한 재판 있어. 형부 손이 멈췄습니다.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형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고 작게 말했어요. 형부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샤워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니 방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형부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이었어요. 그쪽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방금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형부가 언니를 안으려 하던 모습, 언니가 거절하던 모습,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언니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8시쯤이었죠. 배달음식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센터에서 야간 수업이 있어서 11시나 돼야 온다고 했어요. 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치킨과 샐러드였어요. 언니가 맥주캔 2개를 꺼냈습니다. 식사를 하며 언니가 요즘 공부는 잘 되냐고 물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언니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치킨을 뜯어 먹으며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언니가 물었어요. 수진아, 너 남자친구 있을 때 그런 거 어땠어?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그게 왜냐고 물었어요. 언니가 그냥 궁금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그냥 보통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보통? 좋았냐 아니면 별로였냐고 물었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별로였다고 말했어요. 금방 끝나고 아프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하고 끝났냐고 물었습니다. 응, 한 번 하면 바로 잠들던데라고 답했어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너는 남자가 다 그런 줄 알겠네라고 말했어요.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캔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형부는 한 번으론 안 끝난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언니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언니가 처음엔 좋았다고 말했어요. 나이 차이 나는데도 나를 원하는구나. 젊은 남편 좋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일도 힘든데 매일 밤 거의 2~3번씩 체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맥주캔을 꽉 쥐었어요. 언니가 형부는 피트니스 하니까 체력이 좋은데 자기는 책상에만 앉아 있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각방을 쓰자고 했는데도 형부가 매일 밤 방에 온다고 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형부가 삐져서 나갔다고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센터로 갔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자기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아니라고, 언니 잘못 아니라고 말했어요. 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고맙다며 들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치킨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언니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형부가 한 번으론 안 끝난다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고, 매일 밤 2~3번씩이라고. 형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들어오던 모습,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1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가 돌아왔나 봐요.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방문이 열리고 닫혔어요.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형부를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언니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물을 마시러 방문을 여는 순간 거실에서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보니 형부가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민소매와 타이트한 검은색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땀 때문에 옷이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봤어요. 반바지 앞쪽으로 윤곽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크고 선명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을 떼야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형부가 한 번으론 안 끝난다고 두세 번씩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게 매일 밤 형부가 운동을 끝내고 저를 봤어요. 아, 수진아 놀랐냐며 웃으면서 물을 마시더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제 바로 옆에 섰어요. 그게 눈앞에 있었습니다. 형부가 공부 힘들지 않냐고 물었지만 대답하면서도 시선이 자꾸 아래로 갔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물 마시러 나왔다고, 그럼 들어가야겠다고 황급히 말하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는데 손이 떨렸어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금 본 게 자꾸 떠올랐어요. 형부 몸 땀에 젖은 옷, 그리고 그 윤곽이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밤이었습니다.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나왔는데 복도를 지나는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샤워 소리였습니다. 형부가 샤워 중인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려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욕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욕실 안이 보였어요. 형부가 서 있었습니다. 나체였어요.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 물이 근육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였고 탄탄한 엉덩이 아래로 그 아래쪽까지 다 보였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컸습니다. 정말 컸어요. 과거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크기 자체가 달랐어요. 언니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저게 매일 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때 형부가 몸을 돌렸습니다. 황급히 몸을 숨기고 부엌으로 뛰어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는데 손이 떨렸어요. 물을 마셨지만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방금 본 게 계속 떠올랐어요. 형부 몸, 그리고 그것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방에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방 쪽이었어요. 귀를 기울이니 형부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니가 피곤하다고,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형부가 매일 그 말만 한다고, 언제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언니가 뭐라 대답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형부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알았다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쾅 닫혔어요. 고요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부가 외로워 보였고 언니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둘 다 불행해 보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부하다가 복도로 나왔는데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다고 말하니까 오후 수업이 취소됐다며 일찍 들어왔다고 했어요. 공부 잘 되냐고 물었고
저는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소파를 툭툭 쳤어요. 앉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형부 옆에 앉았어요. TV에서는 야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형부가 생수를 건네며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형부가 요즘 언니가 많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니까 형부가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형부를 보니 형부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형부가 요즘 언니가 자기를 피한다고 말했어요. 일로 피곤한 건 아는데 그래도 외롭다고 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부가 미안하다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답답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형부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TV를 봤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형부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옆에서 따뜻한 열기가 전해졌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슬쩍 형부를 봤는데 형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빠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낮 동안 방에만 있었는데 교재를 펴놓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고 어젯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부 손길, 숨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목과 가슴에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형부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옷으로 가렸지만 느껴졌어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하죠? 손이 떨렸어요.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언니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간다고 아침은 먹고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이면 언니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죠? 저녁이 되었어요. 형부가 돌아왔는데 거실에 나가지 않고 방에 있었는데 형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먹자고 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형부가 배달 음식을 시켰고 우리는 말없이 먹었어요. 형부가 저를 계속 쳐다봤지만 눈을 피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뒤에서 안았어요. 깜짝 놀라 몸이 굳었는데 형부 손이 제 배를 감싸며 천천히 올라왔고 귀에 입김이 닿으며 수진아 하고 속삭였어요. 안 돼요, 언니가. 말했지만 형부는 듣지 않았어요. 저를 돌려 세우고 입술을 눌렀는데 저항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또 언니 방으로 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형부가 더 급했고 더 거칠었는데 첫날 밤엔 천천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형부가 저를 침대에 밀어 넣었고 잠시 후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부 눈빛이 달랐어요. 첫날 밤보다 어둡고 깊었는데 형부가 저를 더 세게 안았고 더 깊이 들어왔으며 더 오래 계속했어요. 숨 쉴 틈이 없었는데 침대가 요란하게 삐걱거렸고 베개를 물어야 했어요. 2번, 3번이 아니었어요. 4번이었는데 형부가 멈추지 않았고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거부하지 못했는데 몸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정신이 흐려졌으며 마지막엔 의식조차 흐릿했어요.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언니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지방 출장이라고 했는데 이틀 정도 갔다 온다고 했어요. 형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언니가 수진이 잘 부탁한다며 형부를 보니까 형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현관문을 나가자 집이 고요해졌고 형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녁이었어요. 형부가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교재를 보고 있었는데 형부가 들어오며 인사했고
피곤해 보였어요. 저녁 먹었냐고 물으니까 아직이라고 답했고, 형부가 배달시킬 거라며 뭐 먹을 거냐고 물었는데 아무거나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형부가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2그릇을 시켰어요. 30분쯤 지나 음식이 도착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형부가 저를 불렀어요. 수진아. 네. 하고 돌아보니까 형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계속 공부만 하면 몸 망가진다며 스트레칭 좀 하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형부가 고집했고 지금 같이 하자고 10분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형부가 소파 앞 공간을 가리키며 여기 서보라고 했고 형부 옆에 서니까 형부가 팔을 뻗으며 따라 해보라고 했어요. 어깨를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좌우로 틀었는데 형부가 자세가 틀렸다며 교정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형부가 제 뒤에 섰어요. 손이 제 어깨에 닿았는데 따뜻했고 어깨에 힘 빼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듯 눌렀습니다. 허리를 더 펴야 한다며 형부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와 허리에 닿았고 천천히 밀어 올렸는데 형부 가슴이 제 등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형부 숨소리가 들렸는데 가까웠고 귓가에 입김이 스쳤어요. 이제 앞으로 숙여보라고 형부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이니까 형부 손이 제 허리를 잡고 있었고 더 내려가라고 하면서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허리를 지나 엉덩이에 닿았고 허벅지 뒤를 따라 내려갔는데 더 하고 형부가 속삭였고 귀에 입김이 뜨겁게 닿았습니다. 그 자세로 있어 보라고 형부가 말했고 형부가 완전히 붙었습니다. 등에 형부 가슴이 닿았고 엉덩이에 그게 닿았는데 딱딱했고 컸어요. 형부 손이 제 배를 감쌌고 천천히 올라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을 돌리니까 형부와 마주 봤는데 형부 눈빛이 달랐어요. 깊고 어두웠습니다. 형부 손이 제 뺨을 감싸며 올라왔고 수진아 하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안 돼요 하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형부 얼굴이 천천히 가까이 왔으며 입술이 닿았는데 부드러웠습니다. 눈을 감았고 형부가 저를 안았으며 팔로 제 허리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형부가 일어나더니 저를 안아 올렸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방이었어요. 문이 열렸고 침대가 보였습니다. 형부가 저를 침대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옷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티셔츠가 벗겨지고 바지가 내려갔고 속옷까지 하나씩 벗겨졌으며 형부도 옷을 벗었습니다. 형부 몸이 드러났는데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탄탄한 복근, 그리고 아래쪽까지 다 보였고 봤던 것보다 더 컸으며 딱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형부가 제 위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형부 몸무게가 느껴졌는데 무겁지 않았고 팔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형부 얼굴이 가까이 왔고 땀 냄새가 났는데 남자 냄새였고 진하고 뜨거웠습니다. 형부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아래로 내려갔는데 턱을 지나고 목을 타고 내려가고 쇄골을 지나갔습니다. 형부 입술이 뜨거워서 지나간 자리마다 열기가 남았고 가슴에 입술이 닿았을 때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부가 제 다리를 천천히 벌렸고 부드럽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형부가 올라와서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팠는데 컸거든요. 하지만 아픔과 함께 다른 감각도 천천히 올라왔고 처음 느껴보는 거였습니다. 형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감각만 남았는데 좋았고 신음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형부가 계속 움직였는데 천천히 깊게요. 리듬이 생겼고 형부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으며 땀이 제 몸에 떨어졌습니다.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고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으며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고 계속되고 있었어요. 뭔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고 점점 강해졌으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순간 터져나왔고 소리를 질렀으며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형부가 조금 후 끝냈고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부는 그대로였고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놀라서 형부를 보니까 형부가 천천히 미소 지었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몸이 민감했거든요. 방금 절정을 느낀 직후였는데 말이에요. 안 돼. 잠깐.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저를 천천히 돌렸고 네 발로 엎드린 자세가 됐습니다. 형부가 뒤에서 다시 들어왔는데 더 깊이 들어왔고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쉴 틈이 없었고 계속됐으며 형부 손이 내 허리를 잡았고 리듬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더 격렬해졌고 침대가 삐걱거렸으며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또 올라왔는데 두 번째였고 온몸에 힘이 빠졌으며 얼굴이 침대에 묻혔고 형부가 끝냈어요. 녹초가 됐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욕실로 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이 몸을 적셨는데 진정하려 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형부였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정말. 말했지만 형부는 천천히 들어왔고 뒤에서 저를 안더니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서 있는 자세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형부가 받쳐줬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타일이 미끄러웠습니다. 거울에 우리가 비쳤고 형부 숨소리가 귓가에서 거칠게 들렸으며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 후로 기억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욕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샤워기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차가웠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천천히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목과 가슴, 허벅지 안쪽에 자국이 있었는데 형부가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은 뒤 옷을 입고 천천히 거실로 나갔어요. 형부는 없었습니다. 이미 센터로 나간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 마셨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어요.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낮 동안 방에만 있었는데 교재를 펴놓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고 어젯밤이 계속 떠올랐어요. 형부 손길, 숨소리,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목과 가슴에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형부가 남긴 흔적이었어요. 옷으로 가렸지만 느껴졌어요. 언니한테 들키면 어떡하죠? 손이 떨렸어요. 오후였어요. 핸드폰이 울렸는데 언니였어요. 내일 아침 일찍 들어간다고 아침은 먹고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알았다고 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일이면 언니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얼굴을 보죠? 저녁이 되었어요. 형부가 돌아왔는데 거실에 나가지 않고 방에 있었는데 형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녁 먹자고 했어요.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형부가 배달 음식을 시켰고 우리는 말없이 먹었어요. 형부가 저를 계속 쳐다봤지만 눈을 피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형부가 뒤에서 안았어요. 깜짝 놀라 몸이 굳었는데 형부 손이 제 배를 감싸며 천천히 올라왔고 귀에 입김이 닿으며 수진아 하고 속삭였어요. 안 돼요, 언니가. 말했지만 형부는 듣지 않았어요. 저를 돌려 세우고 입술을 눌렀는데 저항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또 언니 방으로 갔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형부가 더 급했고 더 거칠었는데 첫날 밤엔 천천히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형부가 저를 침대에 밀어 넣었고 잠시 후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부 눈빛이 달랐어요. 첫날 밤보다 어둡고 깊었는데 형부가 저를 더 세게 안았고 더 깊이 들어왔으며 더 오래 계속했어요. 숨 쉴 틈이 없었는데 침대가 요란하게 삐걱거렸고 베개를 물어야 했어요. 2번, 3번이 아니었어요. 4번이었는데 형부가 멈추지 않았고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거부하지 못했는데 몸이 완전히 녹아내렸고 정신이 흐려졌으며 마지막엔 의식조차 흐릿했어요. 새벽이었어요. 형부 품에 안겨 잠들었다가 깼는데 형부는 자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일어나 제 방으로 갔는데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언니가 내일 온다는 게 계속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죠?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언니였어요. 다녀왔어. 언니가 밝게 말했는데 거실로 나가니까 언니가 가방을 내려놓고 있었고 형부도 나왔으며 언니한테 인사했어요. 수진아, 잘 지냈어? 언니가 물었는데 네, 잘 지냈어요.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출장 어땠어? 형부가 물었고 언니가 피곤했다며 답했는데 언니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형부와 단둘이 남았는데 형부가 저를 봤고 저도 형부를 봤어요. 형부가 미소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 우리는 언니 침대에서 얽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서 있었어요. 형부 눈빛이 평온했고 저만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언니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고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언니가 출장 이야기를 했고 형부가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언니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언니가 옆에 섰어요. 수진아, 고마워. 형부 잘 챙겨줘서 언니가 말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며칠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잠들었고 저도 방에 들어가려는데 형부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형부가 저를 보며 손짓했는데 고개를 저었지만 형부는 다가왔고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욕실로 갔어요. 문을 잠갔어요. 형부가 저를 벽에 기대게 하고 입을 맞췄는데 안 돼요. 언니가 깨면. 속삭였지만 형부는 듣지 않았어요. 샤워기를 틀었는데 물소리가 욕실을 채웠어요. 잠시 후 차가운 타일에 등이 닿았고 형부가 저를 들어 올렸어요. 그곳에서 했는데 서서요. 다리를 형부 허리에 감아야 했고 형부가 받쳐줬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렸고 타일이 미끄러웠는데 신음을 참아야 했어요. 물소리에 묻혀야 했는데 형부 어깨를 깨물었어요. 끝나고 나서 무릎에 힘이 없었는데 형부가 저를 받쳐줬고 함께 샤워를 했어요. 형부가 제 머리를 감겨주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좋았어. 대답하지 않았는데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언니가 출근하고 형부도 센터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현관문을 나가는 척하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 형부를 봤어요. 형부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는데 조금만 속삭이며 저를 거실 소파로 데려갔어요. 안 돼요. 늦으시잖아요.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소파에서 했는데 빨리 해야 했고 형부가 거칠었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형부가 서둘렀고 저도 서둘러야 했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끝나고 형부가 옷을 입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보자. 그리고 나갔어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방금 뭐 한 거죠? 언니 집 거실에서요? 사흘째 새벽이었어요. 자다가 깼는데 누군가 제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였는데 언니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형부가 제 침대에 들어왔고 이불을 들추고 들어왔어요. 안 돼요, 여긴. 속삭였지만 형부가 입을 막았어요. 쉬, 조용히 속삭이며 손이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이불 속에서 했는데 소리내면 안 됐고 입을 막아야 했어요. 형부 손바닥이 제 입을 덮었고 신음이 손 안에 묻혔는데 침대가 삐걱거렸고 너무 시끄러웠어요. 언니가 들으면 어떡해요? 끝나고 형부는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홀로 남아 천장을 봤는데 언니가 바로 옆방에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흘째, 닷새째.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 매일 아침, 틈만 나면 형부가 저를 찾았는데 거부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부하지 않았는데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형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눈빛이 달랐고 말투가 달랐는데 넌 내 거야 속삭였어요. 언니는 날 이해 못해 하지만 넌 달라 말했는데 매일 밤 내 생각뿐이야 고백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집착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언니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형부와 단둘이 남았는데 형부가 저를 침실로 데려갔어요. 그날은 더 심했어요. 형부가 저를 침대에 눕히고 올라왔는데 눈빛이 달랐어요. 어둡고 깊었는데 형부가 속삭였어요. 오늘은 오래 할 거야. 한 번이 끝났는데 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시작됐고 세 번째가 왔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멈추지 않았어요. 안 돼요. 이제 정말 안 돼요. 울먹였지만 형부는 계속했는데 형부가 달라져 있었어요. 통제가 안 됐는데 눈빛이 미쳐 있었어요. 몸이 견딜 수 없었는데 아팠어요. 다리가 떨렸고 목소리가 쉬었는데 그래도 형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가 끝날 때쯤엔 의식이 흐려졌어요. 끝나고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멍이 들었고 자국이 가득했는데 목, 가슴, 허벅지 안쪽까지 온통 붉은 자국이었어요. 형부가 옆에 누워 저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사랑해, 수진아. 너 없으면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어요. 이건 아니라는 걸요. 언니 말이 떠올랐는데 형부가 한 번으론 안 끝난다고 두세 번씩 한다고 감당을 못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는데 형부는 멈출 줄 몰랐어요. 끝이 없었는데 두세 번이 아니었어요. 6번, 7번도 가능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는데 집착이었어요. 소유욕이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날 밤 결심했는데 떠나야 한다고요. 이틀 후였어요. 언니와 형부가 모두 나간 사이 짐을 쌌는데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게 전부였는데 가방을 메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몇 달 살았던 곳이었어요. 언니 방을 봤는데 그 침대에서 형부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미안해. 집 나갈게.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마웠어. 건강하게 잘 지내. 연락은 당분간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였는데 받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햇빛이 눈부셨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하지만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걸었는데 계속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언니 미안해.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